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넘버제 144호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오늘 145호는 위기의 청소년을 좀 다루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는 저희 목회대타연구소에서 좀 관심 주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대타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소년 문제를 다룬 그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위기의 청소년 문제에 국한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가출의 경험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을 보면 생애 동안에 가출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3%였습니다.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은 23%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위기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들이 이렇게 가출 경험을 하게 되면 지내야 될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디서 지내냐 봤더니 주로 이제 친구 또는 선후배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친구 또는 선후배 집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장소를 이제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장소들이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입니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은 다른 불량 청소년들 혹은 어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건강상으로도 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열악한 장소에서도 많이 지내고 있고요. 이런 건물 길거리 노숙뿐만 아니라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 등, 그리고 찜질방, 고시원, PC방 등 이런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지내고 쉬고 안식을 얻어야 될 이런 장소들이, 거주 공간들이 불안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가출 청소년이 그나마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쉼터입니다. 근데 쉼터에서 지내는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쉼터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청소년들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청소년 쉼터가 좀 사회적으로 제공돼야 될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출해서 지내다 보면 또래 남녀들이 같이 어울려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숙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성관계 경험률이 5%였는데 위기 청소년은 그보다 5배 많은 25%였습니다. 성관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되는 이런 상황도 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큰 위기 청소년들이 겪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들은 가출하기 전이나 후에 여러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또 자살을 또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1%인데 위기 청소년은 28%로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실제 시도한 경험은 일반 청소년 2%였는데 위기 청소년 10%로 5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혹은 가정으로부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자살의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청소년이 왜 발생이 될까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위기 청소년을 낳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을 당한 경험들이 위기 청소년을 낳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44%가 신체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6%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폭력 경험이 위기 청소년을 낳는 그런 주요 요인들인데, 이런 가정폭력이 더 심각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당한 아이가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폭력에 대물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데에서도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의 경험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던 것도 한 요인이었고요. 또 두 번째 요인으로 보면 위기 청소년들은 부모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3%였고요.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12%,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 15%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10%에서 20%대의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도 자녀들을 거의 케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할까요?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부모들을 보면 부모를 학대해서 죽게 하는 부모들, 혹은 자녀를 거의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굶어 죽고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위기 청소년이 되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탈 행동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험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반복되는 일탈 행동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말려도 보고 또 훈계도 해보지만 아이들이 전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반복되는 이런 일탈 행동을 하다 보면 부모가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가 어떤 그런 일탈 행동을 하고 위기 청소년이 돼도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혹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가 사회생활을 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위기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은 조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나 자녀의 방치 현상, 이런 것들이 위기 청소년을 낳고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학교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품고 케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오면 이들이 교회에서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이 좀 더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깨달을 때 이들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 위기 청소년에 몰리지 않고, 또 이런 위기 청소년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가정이나 학교, 교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넘버즈 145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